회사에서 개인보다 내는 비용이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드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오늘은 중국 사회보험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남겨보려고 해요. 제가 중국 생활이 거의 한 7, 8년 차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 보험 또는 이제 중국 관련 그런 제도 등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별로 제도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경에 있을 때랑 광저우에 있을 때랑 그 제도가 너무 달라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블로그라던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또 똑같은 그런 고민거리,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경험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4대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국은 5험 1금이라고 해가지고요. 5대 보험과 1금, 공적금, 주택공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5대 보험에는 상해보험, 의료보험, 양로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거나 약국을 갔을 때 그 의료보험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오디엔, 따디엔이라고 해가지고요. 보건소 같은 곳 한 곳이랑 비교적 큰 병원 이렇게 한 곳 해가지고 이 2군데를 정해서 그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이제 나중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사회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슈어바오카라고 해가지고 카드로 된 거를 만들게 돼요. 이것도 이제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사회보험 카드를 받게 되면 병원이라던가 이제 뭐 약국을 갈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카드 없이 바로 위챗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보험 카드 만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또한 사회보험 카드와 또 이제 그 여권 번호, 영문 이름이 꼭 일치하도록 하셔야 돼요. 저의 어쨌든 그 보험 이름과 또 이제 저의 여권 이름과 똑같지 않아가지고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혜택을 못 받지만 그나마 최근 혜택을 본 거는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 의료보험 소진자들은 이제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차 접종 모두 무료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 출산보험, 생육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성분들 이제 출산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보통 3개월 정도의 출산 휴가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제 신청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아내분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이 일정 기간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을 경우에 이제 일반 월급의 2배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게 규정이 있어요. 저는 예전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권고사직을 당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때 권고사직을 당하고 퇴사를 할 때 2배의 월급을 받았었어요. 상해보험은 뭐 한국과 비슷하게 회사 직장을 다니면서 다쳤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양로보험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나오는 이제 매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생활비인데 외국인 뭐 중국인도 다 똑같겠지만 15년을 낸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퇴직을 한 뒤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5대 보험의 특징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비가 5대5잖아요. 회사와 개인이 5대5로 지불을 하는데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의 부담이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 회사에서 개인보다 내는 비용이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그 사회보험 납부가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좀 미루고 막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현재 회사에서 이제 내는
보험 비용을 보니까 한 월급의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한 월급의 10% 정도 되고 회사는 한 20%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드는 게 사실 의무이기도 하지만 보험을 드는 게 득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중국에서 아예 정착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보험들 중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보험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찾아본 거에 따르면 의료보험과 양로보험은 회사 퇴사 시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실업급여, 생육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 그거는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그 관련된 그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의료보험 비용으로 영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보험과 다르게 회사와 개인이 5대5로 내고요. 그다음에 그 내는 비율은 5%, 8%, 12% 있어요. 근데 이거는 12%가 제일 좋겠죠. 왜냐면 제가 12% 내면 회사도 12%를 내주니까. 근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런 저축 카드와 같은 개념으로 매월마다 이제 그 돈이 쌓이는데, 그 돈으로 이제 내가 월세를 내거나 혹은 집을 살 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제 사회보험을 들었을 때 가장 기대를 했던 게 주택공적금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실질적이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지역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거는 광주호는 외국인에게 주택공적금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북경이라던가 북경 상해 신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외국인도 주택공적금 을 이제 내고 지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취업을 하실 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 광주도 그 제도가 얼른 생겨서 외국인도 그 주택 공적금을 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필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사회보험을 들지 않는 외국인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 중국인들처럼 그렇게 관여를 엄청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의무로 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취업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세금 지불한 것들 내역서도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취업 비자 연장이라던가 취업 비자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계속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웬만하면 사회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정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취업하시는 지역의 정책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중국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사회보험을 드시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부담이 돼서 암묵적으로 안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 사회보험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지금까지 중국 사회보험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중국 취업 관련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